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주치 107 2018년 3월 5일 평양에 온 남조선 대통령의 특사대표단 성원들을 접견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 전혜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가정보원 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 실장이 참가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동지께서는 특사와 일행을 반갑게 맞이하시고 그들의 손을 일일이 뜨겁게 잡아주시며 특사대표단의 평양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효정 동지가 여기에 함께 참가했습니다. 남측 특사대표단 성원들은 최고領導자 동지께서 분망하신 속에서도 자기들의 평양 방문에 대해 깊이 관심해 주시고 도착한 첫날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조선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나주시는 데 대해 격정과 흥분을 금치 못해 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동지께 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정중히 전달했습니다. 최고領導자 동지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읽어보시고 참으로 훌륭한 친서를 보내온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시면서 특사에게 자신의 인사를 꼭 전해줄 것을 당부하시었습니다. 특사대표단 성원들은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동지께 제23차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를 계기로 고위급 대표단을 비롯하여 규모가 큰 여러 대표단들을 파견하여 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동지께서는 한 핏줄을 나눈 결의로서 동족의 경사를 같이 기뻐하고 도와주는 것은 응당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남측에서 제23차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열렬히 축하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동지께서는 이번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가 우리 민족의 기계와 위상을 내외에 과시하고 북과 남 사이의 화해와 단합, 대화의 좋은 분위기를 마련해 나가는 데서 매우 중요한 계기로 새로운 북남 관계 발전의 출발점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동지께서는 아직은 시작에 불과한 오늘의 이 만남을 귀중한 디딤돌로 삼고 북과 남 온교리의 강렬한 열망과 공통된 의지대로 화해와 대화의 좋은 분위기를 계속 훌륭히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그 후 북남 관계 개선 발전 방향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피력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동지께서는 남측 특사대표단 일행과 북남 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시키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보장하는 데서 나서는 중대하고도 예민한 문제들에 대하여 허심탄회한 담화를 나누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동지께서는
올해에 들어와 6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과거의 몇 년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전진해 온 것이 실증해주는 바와 같이 북과 남이 서로 이해하고 마음을 합치고 성의 있게 노력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그 어떤 일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領導者 동지께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세계가 보란듯이 북남 관계를 활력 있게 전진시키고 온 교리가 바라는 조국 통일의 새 역사를 써나가자는 것이 우리의 일관하고 원칙적인 입장이며 자신의 확고한 의지라고 거듭 설명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領導者 동지께서는 남측 특사로부터 북남 순회 상봉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해 들으시고 의견을 교환하셨으며 만족한 합의를 보셨습니다. 최고領導者 동지께서는 해당 부문에서 남측과 긴밀히 연계하며 이와 관련한 실무적 조치들을 속히 취할 때 대한 강령적인 지시를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領導者 동지께서는 또한 조선반도의 정의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북과 남 사이의 다방면적인 대화와 접촉,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領導者 동지와 문재인 대통령 특사대표단 사이의 담화는 경포예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領導者 김정은 동지께서는 특사대표단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領導者 김정은 동지께서 평양을 방문하고 있는 남조선 대통령의 특사대표단 성원들을 위하여 만찬을 마련하셨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領導者 동지께서는 리설준 여사와 함께 만찬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 전혜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가정보원 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 실장을 따뜻이 맞이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여정 동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류선권 동지를 비롯한 관계부문 일꾼들이 만찬에 함께 참가했습니다. 만찬은 시정 동포의 정이 넘치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남조선 대통령 특사대표단 성원들은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 자기들을 위해 많은 시간을 내어주시고 최상의 환계를 베풀어 주시었으며 생각지도 못한 통이 큰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신 데 대해 중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남조선 대통령의 특사대표단 성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시고 그들을 뜨겁게 환송하셨습니다. A U.S. official tells CNN North Korea has been improving its missile guidance systems over the past few months. It's still struggling with warhead re-entry, but is still making progress. Its ultimate aim appears to be a nuclear missile that can hit the United States mainland. CIA Director Mike Pompeo has said publicly North Korea could be months away from that goal. 심정부 차장, 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특사단을 만나고 대화의 분위기가 진행되는 이 상황에서 미국 보도를 보니까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지금 다시 재가동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확인되고 있네요. 네, 북한 전문 매체인 38로스가 그 특사단이 가 있는 동안 내놓은 보도인데요. 네. 2월 11일과 25일 그 각각 영변 핵시설 근처를 찍은 위성 사진을 공개를 하면서 그 가동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플루토늄 생산 재개 조짐도 있다. 플루토늄이라는 건 뭐 아시다시피 그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 무기를 생산하기 위한 것인지 실험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준비를 자기들 스케줄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핵 폐기, 핵 동결 또는 핵실험 중지 이런 것들을 염두해서일까요? 앞으로 핵 우라늄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가동해서 미리미리 확보해 놓는 건 아닌가 이런 단순한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자, 북한이 원심불기를 가동을 해서 네. 우라늄 238호, 235로 농축을 하기 때문에 네. 그걸 뭐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죠. 네. 그 바람에 사실은 핵폭탄 만들기 위해서 플루토늄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2008년도 8월 달에 그 냉각탕을 붙여버린 다음에 네. 그 다음부터는 가동 좀 안 하다가 갑자기 2011년도부터인가 다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가동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할 때 그걸 잘 안 돌아가는 공장이라도 가동해가지고 협상 카드 쓰려는 거 아니냐. 아, 이거를 멈출 테니 뭘 해달라라는 카드로 사용하기 위한 그렇죠. 거죠. 아까도 그 두 번째 단계 핵시설 폐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 공장을 폐기할 테니까 뭘 해달라. 단계별로 뭘 요구를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리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저게 오메가2 원자로 해서 그 리튬6를 그 우라늄 대신 집어넣으면은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생성이 됩니다. 수소 폭탄 재료를 그렇죠. 만드는 겁니까? 중수소, 삼중수소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포집하기 위해서 가동된다고 우리가 또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게 목적이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그러면 북한은 우리와 대화하면서 뒤로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중적인 부분을 의심해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의심을 해야죠. 네. 이제 오메가2 원자로라고 하니까 제가 뭐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착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오메가2 원자로는 전기 공급용 원자로가 아니고 순수하게 어떤 실험용 원자로인데 그러면 실험을 뭐 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뭐 핵잠수함 같은 거 지금 그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핵잠수함 하나 움직이는데도 65메가와트짜리의 원자로가 필요해요. 그럼 네. 5메가와트면 얼마나 작은 거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중수소를 포집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플루토늄을 가지고 지금 고농축 우라늄과 섞어서 수소폭탄의 재료를 만들고 하는 그런 정도로 긴급하게 지금 모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렇게 그 북한이 이번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도 사실 이제 여러 가지 핵시설을 고도화하는 작업들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이제 북한은 저렇게 계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우리가 3단계, 2단계 제시를 했잖아요. 예전 같으면 각 단계마다 어떤 미국이나 우리가 보상을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중리를 공급한다든지 뭐 이런 보상을 통해서 단계마다 이제 해왔는데 지금은 그 컨셉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걸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최종적인 핵무기 폐기 때까지 모든 어떤 보상 자체는 있을 수 없다. 네. 이제 그런 쟁점이 사실 이제 이번 협상에서 큰 쟁점이 될 수가 있죠. 북한 입장에서는 자, 우리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제재 풀어줘. 그다음에 개성공단 다시 가동하게 해줘. 뭐 이런 것도 요구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 안 된다. 그 과거에 우리가 실패를 다시 반복할 네. 수 없다. 모든 핵 폐기가 완료될 때까지는 제재를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이 상당히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일단 노동신문에서는 이 우리 특사단의 방북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지만 또 한 면을 이용해서는 미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최고조로 높였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의 지금의 어떤 핵 위기, 한반도 위기라는 것이 미국 때문인 것처럼, 안 그래도 북한 보도가 반미 기조가 강한데 그 얘기를 거의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우리의 핵무력은 미국의 극악한 핵 범죄의 역사를 끝장내고 핵악마, 이 핵악마라는 게 결국 미국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 핵악마를 행성에서 영영 쓸어버리기 위한 정의의 보검이다. 다시 말해서 핵무기를 비핵화라든지 이런 말을 더 테이블에 올릴 분위기도 아니고 핵을 포기할 이유, 가능성 전혀 없다는 것을 네. 노동신문을 통해서는 아주 공개적으로 선명한 겁니다. 알겠습니다.